아마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마천루를 용산에서 결국은 지어내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직방의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네. 서울시의 시장, 오세훈 시장이 아주 멋들어지게 브리핑을 했어요. 저는 그 브리핑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전직 뭐 부동산 하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브리핑을 굉장히 잘 하시던데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서울시의 용산 정비창 이제 국제 업무직으로 조성을 하면서 네. 비상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전 정권만 하더라도 이 부지를 공공주택을 네. 정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다. 거의 뭐 50% 수준까지 그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주거 비율을 최대로 낮추고 간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세계 그 글로벌, 그러니까 아시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로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뭐 어제도 뭐 짤이 돌던데 용산에 이제 계집에도 사둬야 된다. 그거 또 말을 보고 옛날 생각났어요. 옛날 2008년, 2010년 뭐 이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계속 용산 얘기 매일매일 터지고 할 때 그때도 계집이라도 사둬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진이 될까요? 아니면 또 후지부지 될까요? 이거는 사실 그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 서울이 갖고 있는 의미와 서울에서 용산이 그 담당하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크다는 거대하죠.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고,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는 심지어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이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그 서울시장이라면 누구나 자기 임기 중에 이거를 뼈대를 만든 큰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역대 이제 시장들이 이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또 여의도는 꼭 한 번씩 다 건드리고 지나가는 코스잖아요. 네. 네. 맨하탄, 네? 그리고 샹하이 맨날 나오는 소리. 네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지구. 옛날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옛날에 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그리고 일본의 록봉기처럼 만든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도시 자체에 그만큼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용산밖에 없어요. 거기. 맞아요. 네. 그리고 한강이랑 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서부이천동이랑 전에는 통합개발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방해 인자가 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과는 다르게 갈 것이고 그때는 이제 시행사가 드림오브가 가가지고 총체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위에서 정부와 시가 합의를 해서 택지를 쪼갠 다음에 약간 매각 방식으로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하고 똑같이. 저는 빨리 갈 수는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인 어떤 부분을 거론하기보다도 저는 전국적으로 이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큰 사업이에요. 우리 사실 이게 이제 좌초되기 전에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그 별명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그만큼 그 2006년도 당시 돈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신도시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었던 돈을 여기다 퍼부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게 13년도에 좌초가 됐죠. 다시 이제 불이 피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떤 토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 그리고 크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이 최종 방향성은 이거는 거의 글로벌의 대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커요. 아주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다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글로벌적인 마케팅이 들어갈 거예요. 용산에 주목해 달라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용산이라는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산의 거대한 개발들이 응집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 차원의 큰 개발 사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산 개발들 중에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용산의 전체 개발 중에. 그만큼 이게 거대한 사업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용산 정비창 얘기가 이번에 나온 건데 용산 공원이라든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우리 뭐 동빙고동이나 이제 그 동부일촌동이나 서빙고동의 재건축 얘기라든지 서울역이나 용산역의 GTX 얘기라든지 서울 약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신분당선 연장, 신안선 선정. 네. 그다음 교통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 관련 시설만 해도 이제 뭐 캠프킴이나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도 있고 다 이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호선 뭐 지하화라든지 노들섬 사업이라든지 그 신속통합이나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지면을 뒤덮을 거예요. 이 항목들 하나하나만 뉴스를 써내도 거의 한 달 동안 다른 뉴스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테마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지난 전 서울시장의 10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이렇게 좀 됐으면 좀 분산이 됐을 텐데 지금 안 했던 게 한 번에 몰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 서울의 어떤 개발의 발전 중심축은 강남 위주였습니다. 아무리 뭐 여의도 뭐 이런 게 있을지라도 저는 이게 종국적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의 어떤 주도권이 강남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과정. 넘어간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집값이 강남 집값보다 이게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쓰더라도 그리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정책적으로 쓰더라도 그 애착이 용산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인 재테크하실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계기는 국제업무지구 이런 게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테마는 4차 산업이에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산의 이제 중심에 그냥 단순한 업무 복합 이런 뭐 마이스 산업단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향하고 있는 4차 산업의 길목에서 그 누가 이제 그걸 순위를 점하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맹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용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죠.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국제업무지구 저거 자초되고 무산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투자했던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계 그 돈놀이하는 외국계 은행,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보험사 이런 만 이 사업이 그 무산되지 않았다면은 배를 잔뜩 채워주는 다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지를 갖고 외국 배 채워주면 뭐 합니까? 잘 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똑바로 이번에 SH랑 그 코레일이 공동 시행자로서 기반 시설 깔고서 획지로 나눠서 이제 기업들에게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땅을 아무튼 좀 이거 외국 배 채우는데 이렇게 자국의 중요한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국부유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그 전에만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30조. 근데 지금 30조를 느끼는 건 정말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옛날 30조가 그때 컸는데 정말 큰 돈인데 지금은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이 지금 그 미국에 가서 공장 짓잖아요. 그 250조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자리들이 다 그 외국으로 가는 게. 그리고 이번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만약에 인프라를 깔고 땅을 이제 분양한다면 그 이제 땅마다 높이나 그 지구 단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아마 가장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땅은 아마 제 생각에 삼성이 제일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높은 금액을 써내지 않을까 싶고 저기 우리 삼성동의 그 현대차한테 뺏긴 그 땅 대비 이쪽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완전 IT 기반의 그 도시거든요. 여기가 알맹이죠. 여기 완전 노른자여서 삼성이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나중에 써내지 않을까. 써야 돼. 이거 돈을 다 써야 돼, 이거는 사실. 싶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회견 제가 봤는데 그 기자분께서 도대체 몇 층을 짓겠냐 했을 때
그 제2롯데월드보다 높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하신 말씀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층의 마천루라고 표현했어요.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마천루를 용산에서 결국은 지어내려고 한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핵심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필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분양받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최소화해서 금액을 가지고 용산에 접근한다면 국제업무지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아직 투자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지구만의 호재가 아니라 용산 전역과 다른 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마포, 네. 심지어 서대문도 또 종로구도 네. 건너편에 당연히 영등포 등 네.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용산에서도 꼭 국제업무지구 주변만 보일 필요는 없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좀 떨어져 있지만 공원 주변에 이때 있죠. 저는 그 지역이 훨씬 더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이제 과거 복귀해 보면은 국제업무지구 있을 때 제일 투자가 좀 붐이 많이 일었던 동네가 한강로. 한강로 일대. 그때 근생 쪼개기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원효로 3사가 그리고 이쪽 뒤쪽 효창원까지 이어지는 뒤쪽 라인. 이런 데가 아직까지는 한강로는 이제 소액으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지만 그래도 정비창 부지 바로 뒤편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기도 하고 산호 아파트 뒤쪽 보면은 쫙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도 뭐 한 3, 4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찾아보면 아직도 용산 최소 자금 잡으면 실투 자금 3억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뭐 계집이라도 사둬야 된다 이런 말이 딱 거기에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뭐 형이 얘기했지만 이 국제업무지구만 볼 게 아니라 민족공원 그리고 뭐 캠프킴과 뭐 유엔사 수송부의 개발 그리고 한남뉴타운 개발 이런 것들까지 다 접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4차 산업이라는 큰 대명제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테스트할 자리도 필요하고 테스트할 기회들도 필요한데 그 모태가 용산에서 거의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래요. 우리가 과거만 하더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전에는 강북에 다 몰려 있었잖아요. 명문 학교고 뭐고 다 강북에 있었고 강남이 어떻게 보면 제1 신도시잖아요. 네, 강남에 정부의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교통이 촘촘하게 깔리게 되면서 한강다리가 늘어나고 지하철이 그쪽을 관통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를 딱 넘겨주는 순간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용산도 지금 딱 그래요. 문제가 학교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노후화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교통적인 부분도 GTX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나중에는 깔리게 되면서 가장 역들이 많이 몰리는 중앙 역할을 그대로 할 거고 사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에요. 네. 그 지리적 이점을 살려야지 더 경제적으로 더 뭐 시나 나라 입장에서 더 발전성이 높은 거거든요. 김포공항과의 연계성도 당연히 용산이 훨씬 높고 참 서울역에서 구황철도 타면은 몇 정거장이면 가요 바로 공항.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강점을 두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늦지 않았다 저평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과 서울시의 지원이 들어가고 돈이 몰릴 수 있는 곳이 투자에 있어서 미래 보고 자본을 담근다고 생각하고 강남이 과거에는 그렇게 집중이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새 거 좋아하잖아요. 신축 좋아하잖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도시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입히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최첨단 도시, 업무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그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수립했던 국토종합계획에 보면은 그때 최초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단어가 그때 99년도 국토종합계획에서 써있던 단어인데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용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딛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이 정책적으로 일단 이 방향성이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댓글창의 질문 중에 남산 고도 제한 완화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답변에도 있지만 남산 고도 제한은 풀어주면 안 되죠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산 고도 제한은 그 단점이 아니에요, 용산에서. 그러니까 용산공원 동측편 지역들이 남산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이 세 동네가 고도 제한이 있는데 그 고도 제한 덕분에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용산에서 학교를 많이 지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강북에 좋은 학교들이 얼마나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까? 왜냐면 학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전했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약간 학교는 좀 더 필요한 건 맞죠. 하지만 용산은 그 동측 용산, 그러니까 한남동이나 이태원동 이때만 보면 교육 개념이 강남 분들하고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서 명문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국내 명문학교에 대한 야망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냥 그쪽은 우리 비인가 그냥 국제학교 보냅니다. 어차피 서울대라고 해봤자 전 세계 대학으로 보면 100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스카이를 쳐주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어떻게 해서 스카이를 보내서 우리 애를 의사 만들고 우리 애를 뭐 검사시키고 변호사시킬 분들은 강남에 있겠습니다만은 용산의 하이엔드급 이 초고가 시장을 넘나드는 그 분들은 그냥 국제학교 보내고 말아요. 학교에 그렇게 집착 안 하시죠. 보통 뭐 한남더일이나 나이넌 한남 계신 분들 만나봐도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당연히 수순이 외국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시카고대 이 정도 다 아이비리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귀족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은 이래요. 내년 상반기, 23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24년 하반기 기반시설을 착공이 들어가고 25년부터 앵커부지 착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지 몇 년 후면은 우리가 삽이 들어가는 거 일단 확인하면은 아 이제 시작이구나 보이면 되니까 그 이전에 지금의 용산은 어떻게 보면 태동기? 지금이 전 태동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사실 아파트 값에 오른 거 비하면 용산의 그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긴 하지만 지가로 봤을 때 땅값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거든요. 땅값으로만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회는 아직 남아 있고 용산이 정말 크게 물결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강남 개발을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 분들이 놓쳤다면. 왜냐하면 놓칠만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보의 자유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그때는 너무 심했던 시절이었죠. 몰랐죠. 뭐.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저는 한 10년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산은 지금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정말 국방에 대한 예민한 정보 외에는 세상에 다 정보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다가 못했다는 것은 10년 정도 후에는 강남을 놓친 충격보다 훨씬 크게 거야. 다 그런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다 아파트가 이렇게 뭐 트렌드화 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까져 있고 트렌드돼 있고 정보도 눈만 감았다 떠내면 다나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인데 그걸 놓치면 자괴감도 심할 거고 가까운 예를 보면은 거기 강남까지 갈 필요도 없어. 마곡지구 생각해봐요. 마곡지구도 그 업무시설이 들어온 걸 다 뻔히 알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미분양들이 나고. 그렇죠. 네?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곡지구도 좋아요. 마곡지구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있는 그 강서대로를 딱 지나서 가다 보면은 주위에 휘황찬란합니다. 건물들 나고 강남 저리 가라로 잘 지어져 있고 업무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랑 비할 바는 아니면 이제 용산은 진짜 거대화되고 미리 이제 조감도는 그려놨잖아요. 땅 조감도 그려놨는데 이것도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각 획지를 이미 정해가지고 나눠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녹지 비율도 높여가지고 꽤 나름대로 검토 많이 했어요. 주택 6,000호 짓겠다고 했는데 그 6,000호 중에 5,000호가 아파트, 1,000호는 오피스텔이라 그랬고 아파트 5,000호 중에서 25%는 임대용으로 지어야 돼요. 그럼 1,250호가 임대, 3,750호가 분양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주택은 후면으로 갈 거예요. 예전에도 국제무지구 나오고 나서 뒤에 있는 석외청파부터 원효로 그쵸. 사과까지 다 거기를 재정비 주거- 검토지구로 그쵸. 묶였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용산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서울시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오 시장이 재임 시절에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새롭게 막 나오는 이슈들이 그냥 데자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아. 과거 정책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옛날 그 7년도, 8년도 자료 제가 알기로 찾으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셔서 보시는 게 아마 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과거 정책을. 자, 이렇게 오늘 또 용산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기회에 대해서 정비창 부지, 국제무지구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지금 전세도 조금 빠르고 주춤한 상황인 이 상황, 그리고 월세는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상황. 자, 서울 아파트 올해 들어서 월세가 오르고 전세값이 내린다는 뉴스 기사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그 보합에서 살짝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여름 전형적인 비수기거든요, 지금. 예. 7월 오면서 이제 네. 좀 빠지는 데이터가 기록이 돼요. 전세가가. 근데 뭐 여러분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가가 빠졌다고 해서 이게 시원하게 좀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보합 수준이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전세값이 내린 걸로 이렇게 기록은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비수기가 7, 8월은 항상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그리고 연말 연초가 좀 계절적인 성수기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서울 모닝쇼 때 했던 얘기처럼 네. 그때 전세 시장의 전망을 좀 수정해서 그때 이제 세미나 드렸습니다만은 전세 소란과 월세 대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한 임대 수요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가셨고 그리고 반전세 쪽으로 이제 눌러앉는 그 패턴이 많이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오른 전세금을 스스로 커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 수요가 되게 적은 상태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월에서 한 9월 초 사이가 아마 전세는 올해 중에서는 거의 바닥이 아니겠냐 싶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시점부터는 지금과는 전세조차도 분위기가 다르고 월세는 계속 뜨거울 거예요. 월세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4%예요. 그러니까 3.9 정도예요. 지금 받으면 3.9. 오늘 또 빅스텝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새벽에. 네,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전세 계약 할 거면 어차피 6개월 변동으로 보통 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네네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4% 수준이니까 뭘로 따지면 한 170만 원 정도? 이 정도 내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5억을 풀로 빌리면. 그러니까 이걸 따졌을 때 월세가 지금 금리는 올라가니까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를 가지고 있는 운영 비용이 증가하니까 월세가 계속 이렇게 적당해 보이고 싸 보이는 효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시점마다. 그래서 지금 월세 찾는 분이 많고 그리고 또 안 나가는 월세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높이 그냥 불러놨어. 그냥 이거 얼마 딱 하고 그리고 미동도 없이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맞출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세 물량이 좀 더 늘어나야 가격이 빠질 텐데 이제 어차피 그 수요자도 같이 나오고 물건도 같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하반기 시장의 전월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뭐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월세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는 상당 기간은 주춤할 수 있다. 좀 봐요. 왜냐하면 보증금 높여줘야 할 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월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세 1억에서 2억 정도 월세 있잖아요. 보증금 낮은 거 없어요. 지금 잠실이 400이에요 이제. 1억에 400. 아이고. 그러면 월급이에요 월급. 남들 이제 일하시는 분 월급이니까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반기에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 드라마 같이 갑자기 영웅처럼 짜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나올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혜택 부과되면은 임대사업자 늘고 전세 더 안정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아파트는 뭐 등록 안 되는 거고 아파트 아니어도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월세가 심각한 거는 아파트보다 지금 오피스텔들하고 빌라들이 네. 더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월세. 음.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는 줄여. 지금 30평 가는 사람 20평 가고 아파트 가는 사람 빌라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거비가 올라갔으니까. 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야, 좀 우리 아끼자. 이러면서 내려가거든. 최하단은 어디예요? 원룸이거든요. 결국에는. 원룸 임대료가 뭐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지금 있어요. 미국 봐도 매매는 이제 끝났는데 월세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요. 지금 주거비에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있어요, 월세가. 아,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초소형의 서민주택 공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올해 미국에서 그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말도 못할 혜택의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평창동이나 저기 뭐 이태원동 남산자락 밑에 단독주택, 전용 주택가들 있거든요. 빌라 못 짓게 막은. 거기 다 풀어서 한국판 빌라를 짓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의 그 상징적인 단독주택을 다 부수고 대신 집주인 2년 거주하면 세금 혜택 주고 마치 우리나라 제도 적용한 것처럼. 지금 그거네. 우리나라 지금 일종지도 많잖아요. 네. 일종지 지금 풀어도 다 난리 나거든 지금. 네. 그건 똑같네요. 네, 그린벨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일종만 풀어도 많이 될 왜냐면 텐데. 미국도 그런 민간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업자들이 다 고가주택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맞아. 하도 안 지으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한국, 특히 서울의 미래겠구나 싶고 아까 남산 주변에 높이 제한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산 주변에 자연 경관지구라는 게 있어요. 자연 경관지구. 그거는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건폐율의 문제인데 네. 자연 경관지구에 걸리면은 건폐율이 30%예요. 땅이 100평인데 바닥 면적 30평밖에 못 갈아요. 그것만 좀 풀어줘도 한결 낫겠죠. 높이를 욕심내면 안 되시고. 맞아요. 거기도 그렇고 위에 있는 뭐 평창동도 그렇고 자연경관지구 꽤 있는 동네들 풀어줘도 주택이 좀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대 가격 안정의 그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사실 아파트랑 이거 상관없이 전체로 보잖아요. 항상 평균으로. 그럼 이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내려가요. 네. 무조건 내려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고 지금 검토한다는 기사도 저 뭐 수십 번 봤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